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가 선거법 재판에 항소심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꼼수를 쓸 거다. 항소심에서 이제 그냥 순수하게 그 633, 3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지는 않고 상당히 그 꼼수를 쓸 거다. 이런 데 그 우리가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요, 이재명이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시간권은 이제 그 꼼수가 하나 있다. 선거법에서. 뭐냐 하면 이제 그 선거법이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위헌 법률 심사를, 재판 도중에 위헌 법률 심사를 청구하는 것. 이러면 이게 그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면 얼마나 이게 그 시간을 끌 수 있는가. 이게 요즘 큰 이슈가 법조계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이게 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 이런 데 개정안이 막 발의되고 있죠, 민주당이. 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자, 이런 것도 발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의 처벌 기준이 100만 원이 당선무효 너무 가혹하다. 1000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데 그 법안도 발의가 됐어요. 참 이게 그 황당하죠. 제가 저번에 음모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발의를 해놓으면 그게 통과돼 버리면 이재명 재판에도 적용이 됩니다. 항상 이제 그 법률 불소급이 원칙인데 피고인이 하나님이거든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왕이야. 피고인한테 유리한 경우, 이런 경우 또 재판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죠. 이런 경우는 소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법에 보면 어떤 범죄로 이제 그 기소가 됐다가 재판 도중에 그 형이 폐지가 되거나 감경이 되면 소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합니다. 공소를 면해버리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하고 차이가 없어요. 면소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직선거법이나 자꾸 개정안을 내는 이유가, 잘해가지고 이게 통과되면 진짜 대박으로 이게 이재명한테 적용하고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도 거기에 중요한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꾸 이게 그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다, 개정해야 된다, 이걸 자꾸 이게 떠들면요, 그러면 이게 그 이재명이가 재판하면서 항소심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재판부에다가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하자는 논의가 많잖아요. 공직선거법은 이게 그 문제가 많아요. 우리 선거운동에 자유가 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은 너무 이게 엄격하게 규정돼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에요. 이 법률이 위헌이니까 내가 이 위헌 법률에서 재판받는 건 안 되잖아. 따라서 이게 그 위헌 법률 심판을 이재명이가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할 수가 있는, 이래 되면요, 이제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가능은 합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그 위헌 법률 심판을 이게 그 고등법원 재판부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고등법원 판사가 볼 때, 야, 이재명, 너 1심에서는 그런 주장도 안 하고 이제까지 다 이 선거법으로 재판해 왔는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위헌 법률이라고 왜 갑자기 주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이미 과거에 여러 번 합헌이라고 판결도 났고, 허위사실 공표가. 이게 그 이재명 너 이거 위헌 법률 심판 청구한 게 시간 끌기지, 이래가지고 그 항소심의 재판부가 기각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나느냐? 원래 이래 돼 있어, 법에.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재판부에다 합니다. 근데 재판부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 재판을 중단하고 헌재로 보내서 판결 받아봐야 돼요. 이러다면 이게 1년, 2년 세워라 내오라가 돼요. 이러면 이게 큰일 나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항소심의 재판부가 아마 이재명의 청구를 기각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이재명한테는 방법이 있어요. 즉,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그러게 안 받아주더라. 이럴 경우에는 판사의 기각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헌재에다가 할 수가 있는 이게 어마무시한 업무입니다. 이걸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 소위다. 이렇게 보통 우리 헌법책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일단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다. 선거법이 위헌법률이라고 이재명이가 청구하면 재판부가 헌재로 이유가 있으면 헌재로 바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위헌법률 심판을 헌재에서 결정할 때까지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근데 판사가 봤을 때 이유가 없이 시간 끄는 게 명백하다. 전혀 주장 이유가 없다. 또 옛날에 판례도 있다. 이러면 이게 판사가 청구를 안 하고 위헌법률 심판 기각을 하잖아. 근데 그 기각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헌법 소원을.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형식은 헌법 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위헌법률 심사하고 똑같잖아. 그 법률이 위헌인데 왜 판사가 제청 안 하느냐? 따라서 이게 그 헌법 소원이 형식인데 실질은 위헌법률 심사를 이재명이가 또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보통 헌법 소원이라는 거는 어떤 게 그 자기 기본권이 공권력에서 침해될 때 하는 게 헌법 소원이잖아. 그런데 위헌법률 심사를 법원이 신청 안 할 때도 이게 헌법 소원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어떤 경우든 이게 그 위헌법률 심사 신청을 이게 법원에서 법원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끌고 간다. 이런 게 그 어마무시한 꼼수가 시간 끌기에는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이게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둬야 됩니다. 이재명 측이 별의별 기상천외한 별의별 꼼수를 다 쓰니까 이자가 이게 그 제가 방송하면서 이게 웬만하면 이재명이가 쓸 수 있는 꼼수는 다 미리 짚어서 꼼수라고 해주면 이게 못 쓰잖아. 이렇게 그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여러 번 놓친 적이 있어요.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야, 이렇게 끄는구나. 참 이게 이재명이라는 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다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이재명이도 1심에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적은 없어요. 내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지 법률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몇 번 주장했다가 다 합헌이라고 났어요. 이미 옛날에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주장을 또 하면 이게 안 되잖아. 근데 모르죠. 이재명이가 1심에서는 그런 주장 안 했잖아요. 1심에서는 이제 그냥 자기는 뭐 허위사실 공표를 안 했다고 주장했지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 안 했잖아요. 근데 2심에서 이재명이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헌재로 몰고 가려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바람잡이 역할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선거법 개정안을 내고 공청회하고 하는 게 이재명이 최후의 수단으로 위헌법률 심사로 한번 이게 승부를 해보자. 이길 가능성은 없어. 왜? 6명이 돼야지 뭐 위헌이라고 나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아무리 해도 이게 5대 4인데 최악의 경우 이번에 민주당이 2명이 해도 5대 4인데 그러면 이게 좌파가 4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명이 그리 가가지고 6명이 돼야 위헌 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끌 수는 있잖아요. 시간을. 이런 게 그 어마무시한 꼼수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놓을 때마다 이게 그 이재명이가 시간 끌려고 저 위헌 법률 심사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게 꼼수를 저희가 방송마다 계속 미리 지적하면요 못합니다. 빤히 보이는 수는 안 씁니다. 지금 이게 그 김민석이나 옛날에 왜 계속 계엄 이야기했죠. 계엄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거 계엄 이러면 이게 계엄 못한 진짜 계엄해야 될 상황이 생겨도 계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계엄하려고 했던 게 맞네 원래부터 이래 돼 버리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재명이가 쓸 수 있는 모든 꼼수를 제가 방송에서 특히 제 같은 패널이 방송에서 미리 이재명의 꼼수를 다 방송에서 전 국민이 알게 하면 이재명이가 그 꼼수를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는 보수 변호사 2명을 추가한답니다. 지금은 이제 그건 제가 따로 방송했죠. 지금은 이제 김종건, 이성엽, 그 다음에 김희수 3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보수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참 이게 그 변호사비는 어디서 나올까? 이걸 이게 저희가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제가 따로 방송을 한번 했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혹시 이게 그 변호사를 보강해서 위헌법률 심사로 시간 끌게 하지 않을까? 이럴 이 가능성을 저희가 계속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하면요. 하면 이게 저는 그래 봐요. 재판부에서 일단 이게 기각합니다. 일단 기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재명이가 헌법 소원을 하면 헌재에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그 기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그 우리 국민의힘도 하나 추천하잖아요. 이종석 옛날에 헌법재판소장을 이번에 또 연임할 수 있거든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되면요. 소장이 중요합니다. 소장이 재판 진행은. 따라서 이게 그 이재명이가 만에 하나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럴 때는 이제 이거 신속하게 몇 달 내에 신속하게 그 기각시켜주는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 봅니다. 하여튼 그 앞으로 633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633이 되면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게 그 시간을 끌고 그게 가장 지금 이게 유력한 예상되는 거는 헌법 소원, 위헌법률 심사를 하고 법원이 안 받아주면 헌법 소원을 하는 이런 이제 방법이 가장 유력한 마지막 수단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로는 이종석 헌재재판소장을 제가 임명하면 신속하게 헌법 소원을 바로 기각시켜버리면 그러면 이게 재판은 뭐 바로 끝날 테니까 그만큼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뭐 제가 서정욱 TV에서 제가 이게 그 법률적으로 이재명이가 쓸 수 있는 모든 게 꼼수를 다방면으로 분석해서 한 발 앞서서 거기에 이걸 국민들께 알리고 경고하면요 또 우리가 미리 방어할 수도 있으니까 또 미리 대비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재명의 그 법률적 지연 전략 꼼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